안녕하세요. 태린이 아빠입니다. 오늘은 2025년 8월 14일이고요. 2분기 수주 잔고가 발표가 되었습니다. 이제 실적 발표하게 되면 이 반기 보고서에 매출 사항에서 이 수주 잔고가 있거든요. 그 수주 잔고를 기록해주는 제조업도 있고 기록해주지 않는 것도 있는데, 기록해주는 기업들은 꾸준히 우리가 그걸 체크를 해서 수주 잔고 트렌드를 확인하게 되면 이번 분기보다 다음 분기에 더 실적이 좋아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기업들을 분류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기업들이 좋은지 한번 확인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속에 구글 콜앱 코드나 엑셀 파일들은 유튜브 멤버십 회원분들께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고요. 라떼 이상만 하더라도 이제 비공개 텔레그램 채널에 참여 가능하니까 한번 검토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만 유사투자자문 법령 때문에 댓글 기능을 정지해 놓았음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모든 주식을 이 힘이 센 놈들 안에서만 수출 데이터도 봐야 되고 또는 이 수주 잔고도 봐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 이제 가장 리저너블하게 보는 게 이제 뭐 21선을 이탈하지 않는 것 중에서 최근에 이제 수익률이랑 표준 편차로 나눠서 이 상대 강도가 센 것들, 변동성 조정 모멘텀이 센 거라고 좀 표현을 하는데, 지금 이제 중공업, 그 다음에 원전, 조선, 전력기기, 인바운드 관련된 여행 레저, 그리고 한전, 5G. 이 5G가 걸리는 이유는 대충 알겠더라고요. 그 RFHIC가 이제 좋아서 그런 것 같은데, 그 다음에 하이닉스, 그 다음에 반도체. 그래서 산업재, 그 다음에 인바운드 일부, 반도체, 그 다음에 바이오. 그리고 뭐 2차전지 이 정도까지만 이제 지금 시장의 힘이 가장 센 섹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 이 안에서 이제 우리가 수출 데이터도 봐야 되고 제조업도 봐야 되는데, 제조업의 수주 잔고를 봐야 되는데, 뭐 기본적으로 이제 수주 잔고 보는 방법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여기 이제 다트에서 뭐 일진전기라고 검색을 했는데 여기 전기 공시를 체크를 하고 검색을 눌렀어요. 그러면 반기 보고서, 분반기 보고서 이런 것들만 나오거든요. 여기서 이제 뭐 예를 들어 반기 보고서가 지금 나왔으니까 보시게 되면 이 사업의 내용에 매출 및 수주 상황이라는 게 있습니다. 대부분 이 구간에 있어요. 이 구간에서 잔고라고 표현되는 게 있고 또는 뭐 계약 잔고라고 표현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이제 모아가지고 엑셀로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엑셀로 정리를 해서 우리가 이제 쭉 정리를 해서 과거치를 이제 정리를 해서 보게 되면 계속 추가를 하겠죠. 종목들 중에서 이제 괜찮은 것들이 있으면 이걸 가지고 이제 저는 수주 잔고가 괜찮은 것들을 한번 그래프로 좀 나타내 봤어요. 물론 이제 조선도 이제 조금 이제 탄력이 조금 둔화되는 그런 모습이긴 하지만 다시 한번 수주 잔고가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현대중공업 같은 게 수주 잔고가 이제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니 이건 계속 봐야 되는 거고, 그렇지만 이제 좀 더 짜릿한 것들, 수주 잔고가 좀 세게 올라가는 것들, 그런 것들이 이제 같은 섹터별로 어떻게 군집 현상이 있느냐, 그런 것들을 한번 우리가 체크를 해봐야 되겠죠. 데이터 상으로.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종목들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고민을 이제 해봐야 될 텐데, 그래프를 한번 쭉 정리를 해봤습니다. 같이 한번 보시죠. 최근에 그 대만에서도 그렇고 이 PCB들이 회복하고 있어요. 뭐 이스페타시스는 완전 이제 다른 영역이긴 한데, 기존에 이제 뭐 D램 PCB나 이런 것들도 회복을 하고 있는 건지 지금 PCB 종목들의 대부분 수주 잔고가 한 단계씩 레벨업 했습니다. 게다가 이제 이스페타시스는 이제 더 레벨업을 한 것 같고요. 아마 대만에 있는 기업, 그 반도체 기업들이나 PCB 기업들을 보시게 되면 이 서버향 관련된 기업들이 꽤 좋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서버향으로 이제 들어갈 수 있는 것들이 이스페타시스랑 뭐 대덕전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쪽들은 계속 이제 체크를 해봐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조선 쪽에서는 확실히 엔진이 좋았었어요. 그래서 하나 엔진도 좀 좋은 트렌드 유지되고 있고, 특히 이제 STX 엔진이랑 현대 마린 엔진이 수주 잔고가 막 올라가고 있는 그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실적 발표도 서퍼가 났었고, 그 다음에 수주 잔고도 든든하게 지금 추세가 유지되고 있다. 라고 일단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방산이 여전히 좋습니다. 방산의 수주 잔고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뭐 저기 뭐 미국이랑 트럼프랑 막 갑자기 만난다고 이러니까 이게 휴전 협상하는 거 아니냐 막 이러면서 이제 갑작스럽게 그렇게 휴전이 될 거라고 생각도 안 들고, 휴전이 되더라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공격은 결국 유럽을 이제 각성하게 해가지고 결국 이제 방산에 대한 이 인식이 바뀌어서
GDP 대비해서 결국 나토 정상회담에서 GDP 대비해서 방산에 대한 투자 비중을 올리기로 했잖아요. 그래서 그게 지켜질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수주 잔고가 증가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되면 한국항공우주, 그 다음에 LIG 넥스원, 그리고 현대로템, 그리고 밑에 내려가게 되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레벨업 한 다음에 유지되고 있고, 그 다음에 하나 시스템도 마찬가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산 쪽도 이번에 이제 뭐 여러 가지 우려가 있겠죠. 뭐 독일의 라인메탈이 실적이 좀 안 나왔지 않냐, 뭐 그렇지만 얘네들은 다 서프가 났단 말이에요. 어닝 서프가 났는데도 불구하고 LIG 넥스원도 뭐 실적의 일회성들을 다시 이제 넣고 계산을 해보면은 제가 봤을 때는 뭐 어닝 쇼크가 아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 한 번씩 빠졌단 말이죠. 게다가 뭐 러시아와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의 어떤 휴전에 대한 어떤 그런 기대감 때문에 결국 이제 방산이 오히려 조정받는 구간들이 됐었는데, 오히려 저는 이제 영상으로 말씀드렸듯이 당장 내일이 이제 트럼프와 푸틴의 미팅이 그렇게 이제 뭐 의미 있는 결과가 나오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그런지 최근에 벌써부터 방산은 반등하고 있고요. 그래서 방산의 수주 잔고가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수출 데이터들이 꽤 안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수출 이외에 이제 수주 잔고가 좋아지는 기업들은 소중하게 우리가 잘 머릿속에 집어넣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RFHIC도 방산 영역으로 지금 수주 잔고가 증가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BHI, 이 원전 관련된 기자재도 들어가고, LNG 관련된 기자재 들어가는 BHI, 그 다음에 이 풍력이기도 하고 향후에 이제 원전 쪽으로도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뭐 태용, 이런 기업들이 기본적인 체력이 좋아질 수 있는 수주 잔고가 증가하고 있는 트렌드다. 그 다음에 이제 9월 달에 우리가 또 잘 봐야 되는 게 9월 달에 생물보안법을 다시 이제 이슈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뉴스들이 있어요. 미국에서. 그래서 삼성 바이오로직스나 바이넥스나 지금 ST팜이나 수주 잔고가 다시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들어갔기 때문에 이 위탁 생산 관련된 기업들도 관심 있게 고민해 봐야 된다. 그리고 이제 그 이외에 뭐 GNC 에너지나 우주 관련된 뭐 HBM 이런 것들도 수주 잔고가 증가했고요. 그 다음에 특이하게 이 자동차 쪽에서 결국에는 이제 현대 오토웨버 쪽으로 그 현기차의 성장 속도 중에서 현대차 그룹 성장 속도 중에서 현대 오토웨버가 결국 이제는 많이 성장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제 했었는데, 갑작스럽게 이제 올해 2분기부터 수주 잔고가 급증했어요. 그래서 현대 오토웨버는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될 필요가 있어 보이고, 그리고 전력기기 쪽에서는 이제 대한전선, LS 이런 전선 관련된 기업들, 그리고 변압기 쪽에서도 고용량 변압기 관련된 현대일렉, 효성중공, 그리고 일진전기 이런 기업들도 수주 잔고가 좋습니다. 뭐 산일전기도 수주 잔고가 우상향하고 있는 추세이긴 한데 상대적으로는 이런 현대일렉이나 효성중공업이나 그리고 일진전기가 좀 더 뚜렷하게 좋아지는 구간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러면 이제 이런 기업들의 리스트를 우리가 가지고 저 같은 경우는 이 수주 잔고가 증가된 리스트에서 수급이 비어져 있는지 막 이런 것들을 막 고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은 그 수급이 비어져 있는 게 대덕전자, 그 다음에 이스페타시스도 지금 수급이 비어져 있고, 엔진 쪽도 지금 보시면 하나엔진이랑 STX, 그 현대마린 엔진 비어져 있고, 방산 쪽에서는 항공우주나 뭐 LIG 넥스원이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나 그 다음에 현대로템 이런 기업들이 다 수급이 비어져 있더라고요. 그리고 조금 더 이제 내려가서 보게 되면 뭐 삼성 바이오로직스나 뭐 ST팜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 ST팜도 과거 대비해서는 좀 수급 비어져 있으니까 이것도 좀 체크해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저는 그 수주 잔고가 좋았던 것들, 그 다음에 어닝 서프라이 대한전선 수급 비어져 있고, 현대일렉은 좀 기다려야 될 것 같고요. LS도 기다려야 될 것 같고, 효성중공업은 이게 지금은 좀 수급이 좀 비어져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이것도 체크하고, 일진전기도 수급이 비어져 있고.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수주 잔고가 증가한 섹터들은 그 안에 있는 다른 종목들도 사실은 증가했었어야 되는데 그냥 시점상으로 6월 말이기 때문에 그때 이제 잠깐 삐끗했을 수도 있다. 그래서 요 관련된 섹터들, 수주 잔고가 증가한 섹터들을 우리가 군집 현상으로 고려를 해보면 PCB가 있고, 그 다음에 조선이 있고, 그 다음에 방산이 있고, 그 다음에 위탁 생산이 있고, 그 다음에 전력기기, 이게 이제 군집 현상으로 눈에 보이는 것 같다. 요렇게 이제 우리가 하나 또 힌트를 가져갈 수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어떤 수주 잔고만 가지고 그대로 들고 있는 게 아니고 수주 잔고를 가지고 이제 뭐 수급이 비어져 있다거나 또는 이제 수주 잔고가 증가한 리스트를 가지고 차트가 괜찮다든가 뭐 이런 것들로 좀 더 이제 확률을 높이는 전략들을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면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에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